안녕하세요. 바이크 타는 아빠입니다. 앞의 영상에서는 안드로이드 오토를 사용하기 위해서 준비사항 또는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안드로이드 오토 시리즈 두 번째로 사용 설명서를 컴퓨터 화면으로 보면서 시작할까 합니다. NT1100으로 전화 통화를 하거나 음악을 듣는 자체를 사용 설명서에서는 오디오 시스템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오디오 시스템에서 블루투스 오디오에 대한 설명으로 한 번에 블루투스 오디오 장치 하나와 블루투스 사운드 장치 두 개만 오디오 시스템에 페어링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블루투스 오디오 장치라는 게 휴대폰을 이야기하는 거고, 블루투스 사운드 장치는 흔히들 아는 블루투스 헤드셋입니다. 핸드폰 하나에 블루투스 헤드셋을 두 개를 연결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블루투스 헤드셋이 두 개가 되는 것은 하나는 라이더, 운전자고 하나는 동승자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용 설명서에 나와 있는 오디오 시스템에 대한 설명도입니다. NT1100을 운행하면서 음악을 듣거나 전화통화를 하기 위한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블루투스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방법 하나, 또 하나는 안드로이드 오토를 사용하는 방법 하나, 이렇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계기판에 지도를 띄울 수 있고 없고입니다. 블루투스를 이용하는 방법은 그냥 전화통화와 음악만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안드로이드 오토를 이용하면 계기판에 지도를 띄워놓고 그 지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는 길을 갈 때는 그냥 블루투스만 이용해서 음악을 듣고 전화통화를 합니다. 초행길, 잘 모르는 길을 갈 때는 안드로이드 오토를 연결해서 지도를 보면서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계기판에 전화 목록이나 통화 기록, 저장된 전화번호가 뜹니다. 둘 다 똑같이 뜹니다. 근데 블루투스를 이용했을 때는 그 글자가 한글이 깨져 보입니다. 이게 한글 지원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안드로이드 오토를 사용할 때는 전화 목록이라든지 이름, 한글이 또렷하게 다 보입니다. 한글 지원이 돼요. 그래서 두 번째 큰 차이점은 전화 목록상이나 전화 기록상에 한글이 보이냐 안 보이냐 그 차이입니다. 안드로이드 오토를 쓸 때는 전화가 와도 누구 전화인지를 알 수가 있으니까 그냥 오랜만이네 이렇게 전화를 받을 수 있는데, 블루투스를 이용했을 때는 글자가 깨져 보이다 보니까 누군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전화 받으면 여보세요? 누구세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한 번은 지인이 야, 너 핸드폰에 내 전화번호 저장 안 돼 있냐? 그렇게 물어볼 때도 있었어요. 세 번째 차이점은 안드로이드 오토는 유선으로 연결이 되고 블루투스를 이용했을 때는 무선입니다. 사용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게 조금 귀찮고 덜 귀찮고 그렇습니다. 차이점 세 가지를 빼고는 이 방법을 사용하든 이 방법을 사용하든 음악 듣고 전화 통화하고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그 상황에 맞게끔 블루투스만 사용해도 되고 안드로이드 오토를 연결해서 사용해도 되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안드로이드 오토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 단계로 블루투스를 무조건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이번 영상은 NT1100에 블루투스로 핸드폰을 연결하고 블루투스 헤드셋을 연결하는 내용입니다.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NT1100을 타면서 오디오를 듣거나 전화를 사용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블루투스만 연결해서 사용하는 방법 하나, 안드로이드 오토를 연결해서 사용하는 방법 하나,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 중에 이번에는 블루투스 연결을 해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T1100을 작동하기 위해서는 사용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터치 스크린을 이용해서 터치를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고, 왼쪽 핸들에 보시는 이 스위치들을 눌러서 작동하는 방법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중에 저는 터치 스크린을 사용하는 것보다 왼쪽 핸들에 있는 이 스위치 버튼을 사용하는 게 더 편하더라고요. 주로 사용하는 게 네 가지만 알면 되더라고요. 네 가지 중에 첫 번째,
음성 컨트롤 스위치입니다. 또는 페이지 스위치라고 합니다. 이 스위치를 내 몸 쪽으로 당기면 속도 계기판이 설정 계기판으로 변경이 됩니다. 다시 당기면 설정 계기판에서 다시 속도 계기판으로 돌아갑니다. 핸드폰을 사용할 때 설정 앱으로 들어가는 그 버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엔트 버튼입니다. 기능들 중에 옵션을 선택할 때 엔트 스위치를 누르면 그 옵션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결정했다는 버튼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OK 버튼. 세 번째로는 화살표 스위치입니다. 옵션 선택을 할 때 위로 커서를 올리려고 하면 위쪽 버튼을 눌러주면 되고, 아래쪽으로 움직이려고 하면 아래쪽 화살표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네 번째로 많이 사용하는 버튼은 뒤로 스위치입니다. 여기 화살표가 되돌아가는 모양이죠. 앞에 화면이나 앞으로 돌아가기를 선택할 때 이 버튼을 사용하면 됩니다. 먼저 키온을 하고 안내 문구가 오면 엔터 버튼을 누르죠. 그러면 속도 계기판으로 갑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페이지 스위치를 내 몸 쪽으로 당기고 있으면 보시는 것처럼 설정 계기판으로 들어가집니다. 여기에서 제가 숱한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무조건 순서를 지켜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폰을 먼저 페어링하고 그 다음에 헤드셋을 페어링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 순서가 바뀌어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용 설명서에도 그 순서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순서를 지키는 게 실수를 줄이는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아래쪽 화살표 버튼을 눌러서 세팅을 선택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세팅을 선택할 때는 엔터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엔터 버튼을 눌러주면 그 안에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다시 아래쪽 화살표를 눌러서 블루투스를 선택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블루투스가 온 돼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블루투스가 오프로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온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온이 되어 있으면 상관이 없는 거고, 오프가 되어 있으면 엔터 버튼을 눌러서 온을 선택해 주면 되겠습니다. 블루투스가 온으로 설정이 되면 아래 화살표를 사용해서 폰 페어링으로 들어갑니다. 폰 페어링을 선택을 해주면 디바이스, 그러니까 폰을 추가하라고 창이 뜹니다. 엔터를 다시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용 가능한 디바이스라고 해서 폰이 뜹니다. 폰을 다시 엔터를 눌러서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폰을 당신이 연결할 거냐고 물어봅니다. 화살표를 위로 해서 예스라고 선택을 합니다. 그 상태에서 핸드폰을 보면 블루투스 연결 요청이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혼다 모터사이클 땡땡땡 디바이스를 등록할까요? 하는데 여기서 등록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지금 연결 가능한 디바이스에서 등록 중이라고 창이 뜹니다. 등록이 되면 연락처에 접근을 허용할 것인지를 물어봅니다. 허용을 한다고 클릭하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혼다 모터사이클 해가지고 통화 및 오디오를 위해 연결됨이라고 뜹니다. 들어가 보면 전화도 연결할 수 있고 오디오도 연결할 수 있고 전화를 사용하기 위해서 연락처에도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연결이 됐습니다. 그 상태에서 다시 조금 전에 들어간 폰 페어링을 들어가 보면, 좀 전에는 이용 가능한 디바이스라 해가지고 제 폰이 지금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연결된 폰이라 해서 제 폰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자세히 보시면 전화기 그림하고 음표 그림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떠야 전화도 사용하고 음악도 들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들어가 보시면 폰에 연결됐고 뮤직에도 연결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둘 중에 하나라도, 예를 들어서 이게 오프가 되면 전화 모양만 뜹니다. 뒤로 스위치를 눌러서 옵션으로 다시 나갑니다.
아래 화살표를 눌러서 이번에는 헤드셋 페어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투스 헤드셋이 아무것도 안 떠 있어요. 블루투스 헤드셋을 온 시킵니다. 헤드셋을 온 시킨 이후에 엔터 버튼을 누르면 NT1100이 블루투스 헤드셋을 찾고 있습니다. 블루투스 헤드셋을 찾고 있는데 결과가 핸드폰만 이용 가능한 디바이스라고 찾았어요. 블루투스 헤드셋 자체가 여기에 디바이스가 떠야 되는데 안 떴어요. 그 이유를 제가 처음에는 몰랐는데 세나 기계마다 아마 사용법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사용한 거는 스파이더 ST1 제품인데 쉽게 말하면 이 페어링을 시켜줘야 됩니다. 내가 여기 있다, 얘가 인식하도록 페어링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 페어링 방법이 전화 버튼을 길게 눌려주면 삐비빕 삐비빕 하면서 지금 찾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 다시 추가로 디바이스를 찾는다고 선택을 해주면 지금 뜬 이게 저 블루투스 헤드셋입니다. 제가 바이크 타는 아빠라고 선택을 해놨는데 이 NT1100 이 소프트웨어가 한글을 인식을 못합니다. 영어는 다 뜨는 것 같은데 한글을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깨진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떠있는 요게 보시는 요 블루투스 헤드셋입니다. 요걸 선택을 해주면 자 요렇게 연결이 되었다고 뜹니다. 라이더. 그러면 지금 연결이 된 겁니다. 뒤돌아가기. 자 요 상태에서 페이지 버튼을 당기면 다시 속도 계기판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연결이 돼서 음악이 나온지 한번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 옵션 계기판에 들어가서 메디아를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음악을 틀 수 있는 창이 뜹니다. 연결이 된 거예요. 터치 스크린에 플레이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음악이 플레이 되고 있습니다. 스피커에 나온지 봐야 되겠죠. 음악이 잘 나오고 있어요. 연결이 잘 됐어요. 페이지 스위치를 눌러서 속도 계기판으로 돌아가도 음악은 계속 나옵니다. 이것으로서 블루투스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폰이나 헤드셋을 해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페이지 스위치를 뒤로 당겨서 옵션 계기판에 들어갑니다. 세팅을 선택해주고 블루투스를 선택해줍니다. 폰 페어링을 선택하면 연결된 제 핸드폰이 보이죠? 그 핸드폰을 선택을 해줍니다. 요거를 지울 거예요. 여기서 화살표를 이동해서 연결된 폰을 지우는 선택을 합니다. 엔터를 누르면 좀 전에 보신 연결된 폰이었고 이제는 연결 안 된 이용 가능한 폰이라고 뜹니다. 자 이러면 아무것도 폰이 연결이 안 되어 있어요. 똑같이 헤드셋 페어링도 보시면 연결된 디바이스라고 지금 제 블루투스 헤드셋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거를 선택하고 연결된 디바이스를 지움을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연결된 블루투스 헤드셋이 없어지고 이용 가능한 블루투스 헤드셋만 창에 남게 돼요. 그러면 원하는 디바이스를 처음부터 다시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만 하시면 설정 해제 간단합니다. 딴 거 필요 없습니다. 간단하게 다시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디바이스를 선택하고 블루투스 연결 요청 등록하고 연결을 할 거냐 해서 예스. 그러면 폰이 연결이 됐습니다. 연결된 디바이스 제 핸드폰이고 뒤로 스위치를 눌러서 헤드셋 페어링을 선택해서 검색해서 뜨는 블루투스 헤드셋을 선택해 주면 자 간단하게 연결이 됩니다. 처음에는 되게 어려운데 몇 번 실수와 실패와 시간을 투자해서 해보니까 지금은 연결 해제하는 게 되게 간편하고 빠르고 쉽습니다.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으로서 블루투스를 연결하고 해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잘 보셨습니까? 처음 해보면 이 블루투스 연결하는 방법이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데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뭐 생각보다 정말 간단하고 쉽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잘 연결해서 사용하셨으면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블루투스를 연결한 것을 바탕으로 안드로이드 오토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알람 후복 하시기 바랍니다.